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자의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자기계발 가이드 같은 거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매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벽돌이 된다면 어떨까요? 공자는 바로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자, 그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비밀의 단서가 어디 있냐면 바로 논어의 향당편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공자의 사상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기록해놨어요. 뭐랄까, 행동으로 쓴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로서 일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상황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행동이 아주 섬세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극과 극인데요. 자기 고향 마을에서는요, 일부러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처럼 아주 과묵했어요. 그런데 조정에만 가면 조리 있고 유창한 달변가로 변신하는 거죠. 물론 아주 신중하게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화 상대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랫사람하고는 부드럽게, 윗사람하고는 강직하게,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당당하게. 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된 게 바로 그 유명한 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라는 게 그냥 딱딱한 규칙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존중이 사실은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논어에 딱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변변언 유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은 유창하게 술술했지만 그 속에는 항상 신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잘하는 스킬이 아니었던 거죠. 그 바탕에는 깊은 생각과 존중이 깔려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신중함은 날뿐만이 아니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도 다 묻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문에 들어갈 때는 허리를 숙이고 임금의 빈자리를 지나갈 때조차도 표정을 바꾸고 조심스럽게 걸었대요. 모든 움직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잘 짜인 의식처럼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적인 모습 말고 지극히 사적인 공자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엄격한 원칙들이 집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옷 입는 것만 봐도 딱 원칙이 있었어요. 붉은색이나 자주색처럼 너무 튀는 색으로는 평상복을 안 입었고요. 또 재미있는 게 평상복을 오른쪽 소매를 일부러 짧게 만들었대요. 일하기 편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멋도 중요하지만 실용성과 절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 전에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건데 공자는 이걸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냥 음식만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잠자는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주변 환경까지 싹 바꿔서 마음을 다잡았던 거죠. 공자가 안 먹었던 음식 리스트를 보면요. 이게 요즘 말하는 마음챙김 식사랑 정말 비슷해요. 뭐 색이 안 좋은 거, 냄새가 이상한 거, 상한 거, 제철이 아닌 거 이런 걸 다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워서가 아니에요. 음식과 내 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던 거죠. 먹는 것조차 취향의 일부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 고기가 밥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주식인 밥보다 더 많이 먹지 않았다는 거죠. 풍요로울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절제, 즉 중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술은 양을 정해두지 않았다. 술은 마음껏 마셨다고? 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조건 마시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마시더라도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절제력에 있었던 거죠. 이런 원칙이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심지어 방석이 똑바로 놓여있지 않으면 앉지를 않았대요. 아니 좀 삐뚤어지면 그냥 바로 놓고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바깥의 질서가 곧 내 마음의 질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공자라는 사람 정말 깐깐하고 피곤하게 산 것 같죠? 규칙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과연 이 모든 디테일한 규칙들을 지킨 진짜 이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 모든 규칙, 즉 예의 진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공자는 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사람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태도를 달리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라는 건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그 마음, 즉 인을 표현하기 위한 살아있는 도구였던 거죠. 공자의 사람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마구간에 불이 난 거예요.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이죠. 자, 이 상황에서 공자가 내뱉은 첫 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이 다쳤느냐? 그리고는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비싼 재산인 말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자가 평생을 통해 지키려고 했던 핵심 가치, 인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에게 그 수많은 까다로운 규칙들, 즉 예는요, 결국 내면의 따뜻한 마음인 인을 치우기 위한 훈련 도구였던 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계속 단련했던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의지할 가족 하나 없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공자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례는 내가 치르겠네. 결국 인이라는 건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까요? 공자의 삶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 사소한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만드는 여러분만의 작은 습관이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